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희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무토로 태어났다. 사주 주체의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무토 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양과 음으로 구분을 했을 때에 목과 화의 기운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금과 수의 기운을 우리가 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음의 관점에서 음과 양 어느 기운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토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토를 중화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일간 입장에서 화는 이것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일간에서 토생금 관계를 우리가 십성에서 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토지만은 양토와 기토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비경과 겁재 즉 비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에서 토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재성 다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에서 수의 입장 이거를 우리는 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의 토는 우리가 음토와 마찬가지로 숫자는 5하고 10을 의미하고요. 방위는 중앙 그리고 맛으로는 우리가 단맛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사주와 마케팅의 지향점인데요. 자,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그 이유, 그리고 이것을 마케팅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국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이제 무토 일간입니다만은 일간이 무토냐, 목이냐, 화냐, 또는 기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운은 지금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운은 앞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알므로써 타고난 DNA인 사주팔자와 운의 흐름을 믹스해서 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 지향점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기업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많이 쓰는 그런 분석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학 분석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업 그 기회적인 요소와 이협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그 기운을 음양오행으로 나타난 자신의 생년월시를 사주팔자화 시킨 이 분석 툴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라는 관점에서 기업은 수학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유사한 분석 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무토 일간에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연주, 월주, 일주, 그다음에 난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주와 월주, 요거는 우리는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와 시주, 요거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태어난 일을 우리가 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주 중에서 바로 이 천간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일간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번은 우리가 무토 일간으로 태어났는데요. 무토를 우리가 물상으로 비교하면은 우측에 있는 바로 광활하고 넓은 물기 없는 이런 척박한 항무지 같은 땅을 우리가 무토라고 합니다. 자, 이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바로 이 무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토, 토는 물을 취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재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토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땅의 기본 역할인 나무가 잘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토, 즉 문전 옥답과 같은
즉 기름지고 물기가 있는 나무가 잘 자라기에 적합한 땅을 기토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땅이라더라도 이렇게 메마른 땅, 또 기름진 땅, 이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만 나의 일간만 알아도 본인의 성품과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관을 거의 다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땅은 양토와 음토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양토인 무토의 역할, 자, 똑같습니다. 자, 일단 나무가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거. 자, 이걸 우리는 이제 관성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성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규범적이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주에 관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그 성향과 성품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성 기능이 안 되시는 바로 토생금, 이걸 우리는 이제 식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관성과 달리 내 생각과 의지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우리는 식상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사주에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는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재성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제 관성지향적이 될 수도 있고 식상지향적이 될 있고 재성지향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 성향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무토의 기본 성향에 살펴보겠는데요. 자, 관성지향적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광활한 땅이다 보니까 무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넓은 땅만큼이나 굉장히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도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포용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개 땅으로 태어나신 분은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가, 그리고 어디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재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토는 또 계수라고 하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무게합의 관계인데, 이럴 때 주변의 기온에 따라서 무게합은 이것이 화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무토라고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른데요. 자, 일단은 봄에 태어난 땅은 당연히 나무가 자라야 되겠고, 또 인월, 즉 1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땅은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난 땅은 아무래도 땅이 메마른 상태다가 또 한여름이니까 물이라고 하는 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을의 땅은 기본적으로 그 화하고 그리고 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필요한 기운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 태생의 땅은 절대적으로 화가 있어야 동토의 땅이 녹음으로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태어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과 나의 성향과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입니다. 자, 봄에는 우리가 인성과 관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겨울에는 결국은 이 눈이 녹아야만이 우리가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화가 필요한 거고, 자, 여름에는 지금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물이라고 하는 재성이 들어와야만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을에는 또 인성과 또 비겁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땅이 이제 많을 경우에는 이 불이 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많아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산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는 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관성이 안 될 경우는 토의 기운을 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명리적으로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보완해 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억부라는 개념. 억부의 핵심은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을 취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주 주체의 일간이 무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토의 기본 성품, 그리고 무토의 역할, 그리고 계절별로 같은 일간이라도 어느 계절에 태어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오행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중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